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대가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동영상 올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시간이 지나도 또 떠오르고 또 떠올라서 그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치미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 가족이면 어떡해요? 가족, 아버지, 엄마, 형제, 자매, 누나, 여동생, 누구든지 간에 혹은 자식.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대가 가족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대가 가족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안타까운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 간에? 혹은 자매 간에? 자매 간에, 형제 간에 안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대가 가족인데 그 가족 중에 어떤 멤버와 증오하는 사이가 됐을 때 가장 안타까울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이죠. 어머니와 딸 사이에 너무나도 깊은 골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가 떠올라요. 그 동영상에 댓글을 주셨는 분 중에 베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분의 댓글을 보면요.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고 조금은 부끄럽게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쨌거나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증오함에 너무나도 본인도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상담하신 분이 서로 보고 살지 말라고 해서 최근 1년 동안 서로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쾌쾌 묵었지만 나를 뿌리채 흔드는 상처를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떨어져 만나지 않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라는 말로 댓글을 마감하셨는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따뜻한 고향이 어머님의 품이죠. 엄마를 딱 생각하면 마음이 분해지고 고향에 갖는 것 같은 따뜻함.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소를 짓게 되고 감사함이 떠오르고 고마움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머니 모습이죠. 어머니 모습.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 때, 고단할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고마운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TV를 봤는데요. 그때 TV 한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80대 후반의 어떤 할아버지셨어요. 그 할아버지 80대 후반이시면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있으려나요? 증손자 80, 60, 40 가능하겠네요. 가능한데 이 80대 후반의 할아버지께서 그 TV에 한 장면이 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8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펑펑 우시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큰 존재입니다. 그런 큰 존재가 어머니인데 이 베른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증오하는 이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베렌베르님이 하셨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댓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떨어져 지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돌아가시면요, 아무리 잘 지냈던, 못 지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편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깝고, 괴롭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아무리 잘 못 지냈다 손치더라도 그 어머니와 뭐 좋았던 순간, 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식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오간데 없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힘들어 하셨던, 괴로워하셨던 그런 부분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베렌베르님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머니하고 잘 지냈던 사람도 후회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괴로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렌베르님이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베렌베르님의 이 댓글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는 따뜻함, 항상 깊은 사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죠. 그래서 옛날에 혹은 지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식 이기는 어머니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봤을 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 어머니가 반대를 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저런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데려올 수 있느냐. 저 남자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죽는다. 나는 정말 시급을 전폐하고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는 어머니가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이 남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딸이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왜 그 남자를 허락했을까요? 왜 그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남자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 남자가 갑자기 괜찮게 생각이 돼서? 아닙니다. 딸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아픔을 보기 때문에 딸이 아파하지 말라고, 딸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 남자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베렌베르님과 어머니가 안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안 만난 지 1년이 됐다. 그 시작점은 베렌베르님이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상담하시는 양반이 물론 오랜 얘기를 하셨겠죠. 오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분은 베렌베르님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결혼하면서 애를 낳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깊은 증오와 너무나도 아픈 미움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쭉 듣고 난 다음에 그 상담하셨던 분이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년째 안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1년째 안 보고 계신데 이 1년째 안 보고 계신 상태에서 이 베렌베르님이 이 댓글을 다실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렌베르님일까요? 아니면 베렌베르의 어머님일까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오르사랑은 없습니다. 오르사랑? 내리사랑? 내리사랑? 오르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이렇게 내리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본들
부모가 내리는 그 사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녀상, 효부상, 뭐 효자상, 뭐 상들이 많잖아요. 효도를 했다고 주는 상들. 그 상을 받는 그런 효자, 효녀, 효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효도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너무 작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오르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르 베르님과 베르 어머니가 1년 동안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풀 사람은 바로 베르 어머님이신 거죠. 그 어머님이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어머니는요, 딸이 아파하고 딸이 이렇게 편치 못하고 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딸이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것을 없애 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자,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들 증오심만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긴 얘기를 나누었는 상담사 분께서 안 만나고 지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추측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 깊은 증오를 가졌는 딸의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풀지 않고 계신다. 그 상태에서 베르님이 하실 일은 없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식과 부모 사이라도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구 없이 미운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왠지 중구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뭔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케미가 안 맞든지 무언가 안 맞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베르님과 그 베르님의 어머니는 안 맞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증오심이 쌓이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증오심이 쌓였겠어요?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오심이 퍽 생겨서 1년 동안 안 본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증오심이 쌓이고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증오심이 생기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하면서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 미움을 가지게 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담사까지 찾아가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만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베르님은 최선을 다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근간은 베르님의 댓글만 저는 본 거죠. 베르님의 어머니의 상황도 모르고 베르님과 그동안에 왜 이렇게 깊은 증오의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댓글로만 봤을 때는 1년 동안 연락이 안 된 상태, 1년 동안 그 증오심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푸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볼까요? 베르님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아파하고 편치 않고 괴로워하면서 베르님과 연락이 1년 동안 끊겼어요. 그럼 베르님이 계속 연락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연락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식과 그 깊은 고래 증오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어머니가 자식과의 어떤 그런 깊은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인 거죠.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몫을 1년 동안 했다는 것은 베르님은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왜냐? 지금 이 상태에서 어설프게 다시 그 정오심을 없애고 다시 잘해볼까 노력해본들, 옛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된, 다시 어머니를 친해지게 해볼까, 그러다 다시 정오심 생기고 다시 아픔이 생기고, 그러다 또 다시 어머니에게 손짓을 내고, 그러다 또 정오심 생기고, 이런 반복적인 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렌 베르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자식에게 깊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은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정우심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런 은혜는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갚을까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연락 안 하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다시 해서 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게 이제 갚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던 부모님에게 그 큰 은혜,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잖아요. 그 큰 은혜를 갚는 길은 딱 하나죠. 그 큰 은혜를 우리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에게 자식에게 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생에서 해야 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깊은 골이 있다면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어머니를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그 받았던 은혜를 자식에게 더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대가 남이어도 힘든데 가족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렌 베르님의 이 참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와 딸은 또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